응, 응. 11월. 어떤 키워드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작년 11월 월간을고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첫눈이 왔었더라고요. 찾아보니 서울은 통상적으로 11월 말에 첫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11월 중순을 꽤 넘겼는데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걸 보니 이번 연도는 12월에나 올 것 같아요. 라고 적고 인쇄까지 했는데 11월 26일 밤에 불현듯 첫눈이 오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안 오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다면 당연히 키워드를 첫눈으로 합니다. 저는 원래 대구 쪽에 오래 있어서 눈을 볼 일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작년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성인 되고 처음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보았답니다. 일하고 있던 가게에 난 커다란 창을 통해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송이를 마주했고, 때마침 애정하는 동료들과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소소한 찰나였지만 무척 따뜻했어서 작년의 첫눈은 제게 의미가 깊습니다. 덕분에 첫눈을 보면 귤과 따뜻함이 떠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더라도 그 얇은 행복들이 겹겹이 쌓이면 나만의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이번 달에 그러한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록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눈이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에 사연을 모집했었는데요. 사연이라고 하니 거창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이야기가 오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러한 사연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연자분의 별명이라도 받아둘 걸 싶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에게 이름을 붙이지 못해 아쉽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이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빈 이름표를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사계절을 벚꽃, 매미소리, 단풍, 그리고 눈으로 떠올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절은 겨울인데요.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해서 그런지 유난히 겨울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 겨울이 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 밖을 확인하곤 했어요. 저희 집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라 바깥 풍경이 바로 보이진 않았어요. 어렴풋이 하얀색이 감돌면 혹시 눈이 왔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가끔씩은 정말로 눈이 내렸어요. 생각해보면 눈이 내릴 때의 기쁨보다 오히려 눈을 기다리며 설레어하던 시간을 더 즐겼던 것 같아요. 눈이 오기를 바라며 창문을 열어보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에 느낀 설렘이 참 좋았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첫눈에 특별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대학생 때는 관심이 없었고, 군대에서는 치우느라 바빴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일하느라 그 순간을 놓치기 일쑤였거든요. 매번 일상에 쫓기며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엔 일상에 쫓기지 않고 문득 창문을 바라봤을 때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이 내리는 그런 낭만적인 순간도 좋고요. 사연자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소 오프라인 모임 통해 몇 번 배웠고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오르네요. 섬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태도가 그래도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웃겼답니다. 글은 쓰는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싶어서요.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눈에 대한 설렘이 줄어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쩌다 눈이 오면 뛰어다니고 눈싸움하고 동네에서 제일 크게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는데 크고 나서는 바빠서 눈사람은 고사하고 눈이 오는 풍경을 한참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그동안은 겨울이 추워서 가장 싫다며 집안에만 숨어 있었는데 이번 겨울은 저도 사연자분처럼 낭만적인 순간을 살뜰히 챙겨보며 보내봐야겠어요. 공교롭게도 다음 사연도 겨울에 태어나 겨울을 더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24 구독자입니다. 첫눈이라는 건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는 단어 같아요. 저도 첫눈을 늘 기다리고 눈이 오는 날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저는 2001년 겨울 어느 날 저녁 그의 첫눈이 오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산부인과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저밖에 없었고 밖에서는 그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첫눈과 함께 선물처럼 제가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커서 들었을 땐 정말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을 늘 기다렸고 눈이 오는 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너무 춥고 발이 시려 꽁꽁 얼 것 같은데도 저는 늘 밖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들으며 걷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도 좋아했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쓰레받기 하나씩 들고 나가서 눈싸움을 하고 뛰어다니던 그날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그러다 보니 눈이 오는 날마다 해맑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을 좋아하고 눈이 오는 날마다 행복했던 게 그저 겨울에 태어난 아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첫눈이 오는 날에 태어난 아이라니 너무 낭만 있고 또 마음이 몽글몽글 했었답니다. 저는 또 다가오는 겨울과 첫눈을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과 눈은 너무나도 차갑고 시리지만 제게는 포근하고 따뜻한 계절이에요. 올해 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행복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사연을 메일로 받고 있는데 메일을 처음 읽는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무 상큼하고 풋풋하다. 글 곳곳에 들어간 느낌표와 상기된 말투가 추위에 코가 빨개진 소녀가 연상되게 해요. 읽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그려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첫눈에 태어난 아이라니 단어가 주는 낭만이 크네요.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대 쪽에 한글이라는 칵테일 바에 갔다가 사장님께 왜 가게 이름이 한글이냐고 여쭤봤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 아내분의 성함이 한글이었고 아내분이 한글날에 태어나셔서 이름을 한글이라고 지으셨대요. 저와 칵테일 바를 같이 간 분들 중 한 분은 식목일, 또 다른 분은 현충일에 태어나셔서
나는 채식목이다. 나는 안현충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이름이 첫눈이면 발음이 힘드니까 초설 어떨까요? 사연자분의 성이 임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초설,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참고로 저는 설날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확히는 구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성씨는 박이고요. 네, 제 이름은 그냥 지금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의 기억이에요. 유치원 친구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언제 겨울이 시작되냐는 거였죠. 친구는 첫눈이 와야만 그때부터 겨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의 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절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눈이 오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겨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정이 하나도 안 가는 어린애였네요. 같은 편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눈이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겨울이냐고 저를 놀렸고, 저는 책에서 봤다고 서럽게 항변했습니다. 책에 써있는 건 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바보같이 그걸 믿느냐는 친구의 핀잔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의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의 기억과 그 친구의 얼굴, 이름만은 선명하게 떠올라요. 첫눈이 오면 그때부터 겨울이라는 그럴싸한 문장이랑 같이. 그 말은 나이가 들고 보니 왠지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11월쯤 되면 겨울이라고 불러도 좋았을 겁니다. 눈발도 날리기 시작했겠죠. 제 말이나 친구의 말이나 크게 다른 쪽을 가리키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언제부터가 겨울인지 더 이상 날짜만으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눈이 오면 그때부터를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진첩을 보니 작년 이맘때는 살을 애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지 않더라도 사진 속의 저는 코트나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어버린 걸까요? 사진첩 속에서 왠지 저는 12월 중순쯤마다 예외 없이 동네에 잔뜩 쌓인 눈을 찍어 두었습니다. 첫눈은 관측 사무소에서 직접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기준의 첫눈은 늘 그 즈음인 셈입니다. 23년 전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때부터가 겨울이겠네요. 논쟁은 오랜 후에 친구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 같아요. 올해 12월 중순에는 이제 겨울이 왔다고 사진첩에 남길 수 있을까요? 낭만 한편에 왠지 쌉쌀해지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어쩐지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의 말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글이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편했고 글이 참 담백하고 재밌습니다.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그런데 이 정도의 끝맺음이 텁텁하지 않게 깔끔하게 딱 좋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사연자분의 걱정과 다르게 올해는 다행히 11월 말에 펄펄 눈이 내렸습니다. 정이 안 가는 어린애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도 겨울 시작의 정의가 첫눈이냐 아니면 태양과 지구냐 묻는다면 후자로 대답할 것 같아요. 보기와 다르게 MBTI가 T로 나와서 그런 걸까요?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연도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집 앞에 불광천이라는 긴 하천이 있는데 이사 온 후로는 불광천을 보며 계절을 가늠했어요. 나무들이 많아서 계절의 색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봄에는 분홍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노랑이나 빨강색, 그리고 겨울에는 흰색. 이번 연도는 11월 중순이 넘도록 불광천의 색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걸 오며 가며 매일 보니 11월인데도 가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첫눈부터 폭설이 내렸고 불광천의 색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불광천이 흰색이 된 걸 보고 아, 이제 겨울이구나 했어요. 세간에는 계절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가을과 봄이 없어지고 긴 여름과 짧은 겨울이 남는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사계절을 느낍니다. 날씨나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떠나서 여름이 되면 푸릇해지고 시원한 과일들이 쏟아지고 가을이 되면 날이 더워도 긴팔들이 간간히 보이고 밤 관련 디저트가 잔뜩 보이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애매해도 패딩과 군고구마 그리고 붕어빵이 보입니다. 날씨는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의 사계절 관습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로 사계절을 구분해요. 그게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겨울의 관습을 따르며 더욱더 이 계절을 즐겨보려고요. 이불 안에서 귤도 먹고 겨울 길거리 간식 전부 챙겨 먹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몇 개 사보고 작은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이런 설레는 마음들이 유지된다면 사계절도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제 생애 첫 라디오입니다. 어떻게 들렸을지 긴장되는 한편으로 오랫동안 고대했던 결과물을 만들게 되어 마음이 벅차올라요. 최근에 일을 하며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만족했으니 되었다 입니다. 물론 반응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려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번 라디오는 우선은 만족입니다. 아쉬운 점들은 다음 달에 채워서 돌아올게요. 그럼 지난 11월을 보내줍니다. 다가올 당신의 12월도 응원해요. 안녕.